앞에 앉아 계신 강사님들 쭉 뵈니까 다 업계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쟁쟁한 분들이신데 제가 그 중에서 제일 후배지 않나 하는 생각에 얼굴이 많이 화들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런 발표의 기회를 주신 출판진흥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저작권 수출의 경험을 쌓도록 해준 전 직장 에릭양 에전시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시장은 대만과 홍콩 두 개 지역인데요. 홍콩보다는 대만이 훨씬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주로 대만 시장 소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대만 시장은 주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하나는 대만 출판 시장, 그리고 대만 추출 시주의 상황, 다음에는 대만 추출 성공 사례 분석이 있겠습니다. 대만은 어떤 나라인가요? 대만의 공식 국호는 중화민국이고 국토 면적은 한반도 6분의 1 정도가 되겠고요. 인구는 약 2,300만 명 정도로 대한민국의 약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언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어 번체자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고, 종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고요. 화폐 단위는 NTD 혹은 TWD로 많이 사용을 하죠. 2012년 말까지 대만에 등록된 출판사 수가 15,528곳으로 그 중에 매년 4종 이상 출간하는 출판사가 700군데가 넘습니다. 1년에 총 출간된 종수가 42,000종이 넘겠고요. 그 중에서 일반 도서가 87% 이상을 차지합니다. 종이책의 평균 정가는 보시는 대로 약 하나 9,000원 정도가 되겠고요. 한국의 평균 정가보다 약 20-30% 정도 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출간되는 장르는 문학, 경제, 경영, 자기개발, 만화, 다음에도 이제 생활실용서가 많겠고요. 연평균 독서량은 12세 이상의 기준으로 한 사람이 1년에 약 6권 정도의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대만 수출을 많이 해보신 출판사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대만의 주요 출판사들을 제가 몇 개 적어봤습니다. 가장 큰 출판 그룹은 시티 출판 그룹이라고 그 밑에 산하에 많은 인프린트를 거느리고 있는데요. 상주나 첨단, 맥전, PS 유저, 춘광 원수 등등 모두 독자적으로 수출입 계약을 진행하는 그런 위치에 지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죠. 그 다음은 삼체 출판 그룹이라고 많이들 아실 텐데요. 한국의 학습 만화로 유명한 곳이죠. 세 번째는 원견 천하라고 하기도 하고 천하 원견이라고도 하는데요. 스티브 잡스 전 자서전이나 한국의 멈춤에 보이는 것들 등등으로 유명한 곳이고요. 원심 출판사 또한 시크릿이나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리고 엄마를 부탁해 등등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15출판이라고 써서 차이나타임즈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이것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들을 독점적으로 출간하기도 하고 또 한국의 유명한 웹툰 혈액형 인간을 출간해서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실용서로 유명한 대만 광화 출판그룹, 그리고 문학 입문으로 유명한 연경 출판사가 있겠습니다. 대만의 시장 동향을 주로 4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요. 대만의 주요 독자층은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21세에서 35세 여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이 36세에서 50세의 남성 독자층이 되겠고요.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독자층이 바로 21세 이하의 여성 독자층입니다. 대만의 만화나 그런 라이트 노벨 등을 소화하고 있는 독자층이죠. 주요 관심 분야는 소비, 문화예술, 경제, 경영, 자기개발 등이 있겠고요. 판매량 순위 장르별로는 문학, 라이트 노벨, 경제, 경영, 아동, 라이프 스타일 등이 있겠습니다.
보시는 부분은 대만의 번역서 비중인데요.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체 2013년 기준으로 수입된 9,211종 중에 약 60% 이상의 책이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영국 합해서 약 20% 이상이 이제 영미권 책이 되겠고, 그 다음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한국인데 약 624종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굉장히 적은 수치라고도 볼 수 있고, 일본에 비해서 10분의 1 약간 윗도는 수치인데요. 제 생각에는 단절된 국교 관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고, 또 아직 한국 도서가 대만 시장에서 더 활약할 수 있는 잠재 공간이 아주 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서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면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네들은 50년간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일본을 좋아하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사실은 대만에 가서 그 부분 굉장히 놀랍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일본의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았고, 현재에도 일본 문화를 거침없이 계속 흡수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한국 사람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이유는 대만 출판사들에게 물어보시면 잘 아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대만 출판사가 수입한 그 장르별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가장 많이 수입하는 장르가 심리개발이고요. 그 다음이 아동 청소년이 되겠고, 그 다음이 사회인문과학, 소설, 내적 관광요리, 그 다음에 7위가 예술 디자인, 의료보건, 기업마케팅, 어학, 이렇게 10가지로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 도서의 분포가 많은 분야는 1위 심리개발, 그 다음에 2위 아동 청소년, 그 다음에 5위 내적 관광요리, 그 다음에 예술 디자인, 그 다음에 10위 어학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인데요. 사실 이 부분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전자책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대만의 전자책 시장은 중국 대륙에 비해서도 비교적 낙후된 편이라고 자평을 하고 있죠. 만약 그 전자책 시장이 전체 도서 시장에 미국은 약 20%를 차지한다고 하면 중국 대륙은 12%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대만은 아직 1에서 3%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 플랫폼은 플랫폼별로 판매 콘텐츠, 서식, 지원기기 등등을 이렇게 나열해 봤는데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출판 산업의 발전 현황을 4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고요. 이 부분도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직은 저희가 저작권 중개를 함에 있어서 아직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일단 스킵하겠습니다. 대만 출판 시장의 문제점인데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대로 서점의 규모와 수가 감소하고 초판 부수도 감소하고 유통 주기도 단축되고 있고, 판매 정체 현상도 가중되고 있고요. 출간 비용도 증가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도서 정가제 난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은 현재 지금 도서 정가제를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대만은 이렇게 문화부에서 설문조사 결과 출판사와 독자들은 반대하고 유통업체들은 환영하는 그런 찬반 의견을 보이고 있어서 아직 실시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작권 수출 계약시 주의사항 부분인데요. 선인세나 초인세는 모두 US 달러로 책정이 되고요. 원천 징수세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고정적인 20%입니다. 인세율은 5천부 기준 6, 7, 8%가 가장 많겠고, 초판 부수는 약 단행본 기준으로 2,500부가 가장 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허락지역인데요. 허락지역은 이렇게 주로 3가지가 가장 많이 계약서에 이렇게 쓰이게 되는데요. 가장 85% 정도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대만, 홍콩, 마카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추가된 이 부분은 약 10% 정도 차지하겠고요. 거기에다 플러스 북미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중국어 번체자 시장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약 5%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처럼 저자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대만 수출 계약시 주의사항 중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한자 표기 부분인데요. 작품명이나 그 다음에 저자명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기업명, 브랜드명, 인물명 이런 들은 반드시 한국의 권리자들의 확인을 거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이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못 넣었다가는 나중에 권리자에게 굉장히 많은 불만을 듣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박범신 작가의 은교의 대만판을 이제 낼 때 저작권자로부터 이제 표지에 대한 허락을 받을 때 저자가 생각하신 그 한자 이름은 그 다리 교자였어요. 은교의 교자가 다리 교자로 생각하고 계셨는데 사실 대만에서는 현지 언어 습관에 따르면 애교 교자가 훨씬 더 어울린다 이렇게 해서 저자분을 잘 설득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은교로 정했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하나 예를 들어보겠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수출 성공 사례 부분의 성인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제 붉은색으로 표기된 타이틀들은 이화의 에링양 에전시에서 이제 중개했던 타이틀들이고요. 보시다시피 생활실용 부분이 가장 앞부분에 제가 이렇게 넣었는데요. 생활실용이 대만에서 환영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대로 한류 덕분입니다.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등을 통해서 한국 그 드라마 주인공들의 생활 양식, 뭐 뷰티, 이런 옷 입는 뭐 스타일이라든지 뭐 요리, 뭐 인테리어 등등 그런 부분들을 소개한 책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증가한 결과죠. 저 앞쪽에 보시면 뭐 파란 달의 카페 브런치 그리고 맨 위쪽에 오이시 집밥. 한국에서는 평범한 요리책에 불과했지만 대만에서는 거의 2~3년 만에 30수에 달하는 그런 판매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포니의 메이크업, 이거는 다들 아시는 이제 유명한 타이틀이기도 한데 포니의 메이크업 시리즈, 그 다음에 정달의 몸짱 시리즈 이런 책의 저자들은 대만에서는 굉장히 그 한국의 탑클래스 연예인 못지않은 배우를 늘었을 정도로 대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기개발 부분인데요. 대만과 한국이 비슷한 사회 발전의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개발서도 비슷한 내용이 많이 통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난도 교수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10세를 넘겼고요. 그 다음에 김혜남 박사님의 그 30살이 심리학에 묻다, 그 다음에 이시영 박사의 공부하는 걱정이 살아납니다. 모두 대만에서 많이 팔렸죠. 슈퍼주니어 그리고 이제 연예인들의 책들도 잠깐 언급을 하면 슈퍼주니어의 사진 화보집이라든지 그리고 샤이니의 사진집 등등도 매우 좋은 조건에 계약이 되었죠. 그리고 올해 10월에 출간된 그 대만판 1인자 유재석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유명한 꽃미남이 아니어도 이분의 성공 스토리가 워낙 특별하기 때문에 또 그런 오락프로를 즐겨보는 대만 독자들이 이 책을 가장 많이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지섭의 길은 한국에서는 2009년도에 출간된 9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지섭 씨가 주군의 태양에 이렇게 출연을 하면서 그 드라마 인기도와 함께 소지섭의 길이 올해 5월에 출간되면서 드물게는 그 배우들의 책치고는 드물게 문학 분야 1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그리고 만화 웹툰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은 애니팡에서 한 적은 없는데요. 초기에 궁요혈 강호가 선전했다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풀하우스 저자분도 이 책이 잘 돼서